다함께 돌봄 사업의 이해. 다함께 돌봄 사업 개요. 전국 초등학생 267만 명 중 정부의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33만여 명에 불과하여 누구나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는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으로 이루어지며, 학교 돌봄은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실, 마을 돌봄은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 지역 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33만 명인 돌봄 수혜 아동을 2022년까지 총 53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그중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9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바탕으로 한 다함께 돌봄 사업, 어떻게 운영되어질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목적과 법적 근거, 추진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음으로써 사업 운영의 기반 마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의 1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 이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치 및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등의 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의 제2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의 제3항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가 국고로 지원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국고 지원 내역은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설치비는 시설 리모델링비 및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부대 경비로 개소당 지원 단가는 지방비 포함하여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기자재비는 사무용품, 전자제품, 학습 기자재, CCTV 및 안전용품 등 시설 운영 필수 비치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를 의미하며 개소당 지원 단가는 국비 전액으로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센터장 1인, 돌봄 선생님 1인의 인건비로 개소당 지원 단가는 지방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종사자의 출장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연료비, 기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 지방비를 포함하여 센터당 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의 제4항은 센터의 이용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용료 수납 한도액은 최대 월 10만 원이며 급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월 10만 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이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의 제5항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전용 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고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 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 체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센터장의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돌봄 선생님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법 제44조의 2, 제1항 각 호의 돌봄 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위 5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돌봄 선생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2017년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공모사업으로서 10개소가 시행되었고 2018년에 17개소까지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9년 1월에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고 2019년 173개소까지 설치 운영 중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은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의 초등 돌봄을 위한 공공, 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 운영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상시 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하원 지원, 급간식 지원, 자녀 돌봄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어떤 체계로 추진될까요? 다함께 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원단, 광역 및 기초지자체, 전국에 있는 센터가 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쓰며 평가 및 컨설팅, 현장 지도 및 점검 등 사업 관리를 총괄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교부 및 관리를 통해 각 지자체가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 연계를 위해 각 부처 간 연계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단은 평가 및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함께 돌봄 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를 실시하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지자체 중 광역단체인 시도는 각 시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각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여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며 광역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초단체인 시군구는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 및 지도 점검 등 센터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관리합니다. 또한 기초돌봄협의회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돌봄협의회를 통한 돌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자원, 민간자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다함께 돌봄 사업의 목적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봄 서비스 신청, 이용 아동 관리, 종사자 관리, 시설 운영 관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전화 또는 다함께 돌봄사업 홈페이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신청 후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면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 결정 통보를 이메일 또는 문자,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이후 센터는 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를 받고 서비스 제공합니다. 센터는 이용 시간대 돌봄 아동수 초과 등의 사유로 희망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과 후 돌봄 제공기관인 지역 아동센터 및 육아지원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으로 아동 이용 현황 등 운영 상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이용 순위에 따른 아동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이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 요양 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시간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아동 수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의 정원은 시설 면적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면적 확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간대 최대 이용 아동 수는 상시 돌봄 및 일시 돌봄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교사 1인당 아동 20명 일시 돌봄의 비율을 준수하여 배치해야 하며 일시 돌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4명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이용 아동 수는 상시 돌봄 등록 아동과 일시 돌봄 제공 아동을 포함한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각 센터는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센터 이용 형태에 따라 돌봄 유형이 달라지는데요. 돌봄 유형은 상시 돌봄과 일시 돌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상시 돌봄이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2시간 이용하거나 매주 정해진 요일에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 돌봄은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 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일시 돌봄 수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때에는 돌봄 서비스 연계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의 기본 운영 시간은 8시간이며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은 학기 중에는 14시에서 19시까지, 단기 방학을 포함한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 일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학기 방학 중에는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대에 돌봄을 제공받는 아동의 경우 식사 제공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며 학부모 동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운영이 원칙이므로 학예 휴가 다음에 임시 휴원은 불가하며 대체 인력 활용 등의 사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설 운영 규정 등의 이용자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이용 아동의 등록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 등록 시 개인별 등하원 시간 및 시간대별 활동 상황 등을 학부모와 상담 후 개인별 관리 카드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 함께 돌봄센터 이용 후 타 연계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센터장은 이용 아동의 안전 및 이용의 적정성을 위해 출석을 관리할 수 있는 서류를 빛이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출결 관리 시스템 활용을 권장하며 이를 활용하는 센터에서는 출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이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병행 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 후 B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틈새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취학 아동이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 취학년도 2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에
돌봄 프로그램 수립 절차를 보면 다 함께 돌봄센터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요자 선호도 및 가용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등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출결 및 급간식 서비스를 의미하며, 공통 프로그램은 숙제 지도 및 신체 활동을, 학습활동 프로그램은 특기 적성에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돌봄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방법, 자원 연계 방법 등을 고민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 요소 대상은 저고학년, 상시 돌봄 대상자, 일시 돌봄 대상자가 됩니다. 내용은 놀이, 돌봄 중심, 학습 중심, 놀이와 학습으로 구성됩니다. 시간은 일시, 상시, 주중, 주말, 학기 또는 분기, 방학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학에는 전담 인력 중심과 자원 연계 중심이 있습니다. 자원 연계 시 가용 인력, 공간 및 시설 연계, 외부 프로그램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돌봄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 공통 프로그램, 학습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돌봄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출결 확인, 아동 지원, 급간식 지원은 기본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돌봄 프로그램 중 숙제 지도, 독서 지도, 신체 활동, 휴식은 공통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돌봄 프로그램 구성 중 기초 외국어, 예체능, 과학, 체험 활동 등은 학습 활동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기본 프로그램, 공통 프로그램, 학습 활동은 센터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종사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장의 역할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돌봄 선생님은 아동의 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종사자의 역할은 다 함께 돌봄센터 시설 관리, 기간별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관리, 아동 출결 관리, 생활 안전, 귀가 지도, 급간식 제공, 기타 센터 관련 업무 협조 등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의 종사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아동 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돌봄 선생님으로 구성됩니다. 센터장 및 돌봄 선생님의 각 업무 및 역할은 센터 운영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 종사자의 신규 채용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서류 심사 및 면접 등을 진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 모집 원칙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됩니다.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등을 포함하는 공공고용서비스센터 및 사이트 등 2곳 이상의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채용 방법 중 운영위원회를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거나 긴급한 업무 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 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하여 공고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종사자 인면 보고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 첨부 서류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등으로 시군 구청장에게 인면 보고합니다. 인면 보고의 대상은 대체 종사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전원이 해당되며 퇴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 사유 발생 시에도 보고합니다. 첨부 서류에는 공개 채용 증빙 서류, 인사기록 카드,
자격증 사본, 채용 신체 검사서, 결격 사유 조회 요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등 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인면 보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돌봄센터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령에 명시된 결격 사유 및 범죄 경력 전력 여부를 거쳐 채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종사자의 결격 사유 및 범죄 경력을 조회합니다. 돌봄센터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센터장, 돌봄 선생님, 강사, 조리사 등 모두 해당됩니다. 센터장 1인과 돌봄 선생님 1인을 센터 내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되 이용 아동 수와 운영 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선생님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 선생님은 2인 활용 가능합니다. 동시간대에 상시 돌봄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명의 돌봄 필수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동안은 센터장, 돌봄 선생님, 자원봉사자 등 가급적 2명이 상주해야 합니다. 종사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종사자인 센터장과 돌봄 선생님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전임이란 근무 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란 다른 다 함께 돌봄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A 다함께 돌봄센터장은 비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동안에는 센터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기타 복무관리는 교육, 회의 참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 상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휴가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체 인력 확보를 통해 각각 배치하여야 합니다. 종사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르며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 법 제34조의 사항에 의거하여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시 안전점검 시 시설장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 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 기관에 수시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 건설업자가 해당됩니다. 안전점검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을 따릅니다. 시설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안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안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하 동절기인 4월 및 11월경 등 취약 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 훈련 및 안전 점검표에 따른 현지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안 또는 개보수 등을 요구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부대시설 안전성, 소방, 가스, 전기시설 관리 상태, 보험 가입 여부, 시설 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 상태, 폭설, 제설, 동파, 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을 합니다.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지자체에 보고하며 지자체는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결과 보고 및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수행합니다.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2018년부터 시설정보 시스템 및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점검 결과 입력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중점 점검 대상 시설에 대하여 안전 취약 시기에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매뉴얼 준수 여부, 안전의식, 교육 훈련 등 종합점검 실시를 연 1회 합니다. 중점 점검 대상 시설 리스트를 포함한 합동점검 계획은 취약 시기 2에서 3개월 전 시도에 통보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사항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 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 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 여부 등이 있습니다.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장이 요청 또는 지자체 직권으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필요시 신청 전 지자체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지자체 신청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및 보육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시설 정보를 토대로 점검 대상을 별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조치 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4항에 따라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항, 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합니다. 책임공제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합니다.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 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 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 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 운영비로 세입 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돌봄센터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개 이내의 시설에 1개 공동위원회가 가능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운영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 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시회의 개최해야 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되 개인정보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인 심의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 등입니다. 주요 내용의 보고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주요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 규정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여야 합니다. 후원금 관리의 근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7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후원금 범위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센터장은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근거하여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센터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 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3호의 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 계좌 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센터 명칭이 부기된 센터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후원금 전용 계좌 개설 시 센터의 후원금 전용 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후원금 전용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센터가 필요시에는 2개 이상의 복수 통장 사용 가능합니다.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 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센터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 통보도 가능합니다. 센터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정 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 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 후원금은 제외합니다.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하신 금액의 50%만 운영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 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시 센터장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센터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단 후원자 성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각 시군구 및 시도는 센터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공개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012년 6월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후원금 보고 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센터장은 다함께 돌봄센터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의 업무 처리 지원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업무 처리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이하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이외에도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포함하므로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는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112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학습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첫째, 돌봄 서비스 신청은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후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 결정 통보합니다. 둘째, 다함께 돌봄센터 서비스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이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각 센터는 시간대별 이용 아동 수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내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이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병행 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은 이용 아동의 안전 및 이용의 적정성을 위해 출석을 관리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운영시간. 상시 돌봄이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하고 일시 돌봄은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 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주 5일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해야 하며 그 앞단에 주 5일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서비스 내용. 다함께 돌봄센터는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요자 선호도 및 가용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등에서 돌봄 프로그램 결정합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방법, 자원 연계 방법 등을 고민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종사자 관리. 다함께 돌봄센터장 및 돌봄 선생님 자격 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 지자체장에게 임면 보고합니다. 종사자의 복무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된 휴가 제도를 준수합니다. 종사자는 전임이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시설 운영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돌봄센터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규정한 회의 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시회의 개최해야 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회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되 개인정보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후원금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후원금을 관리합니다. 센터장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아동 학대 예방 및 조치 요령.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는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